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돈이 어디로 갈까, 돈 굴릴 데가 없다, 이런 말을 우리가 주위에서 많이 듣게 됩니다. 그렇죠. 대부분 요즘 만나는 지인들 보면, 물론 경기가 너무 어려워 가지고 당장 먹고 살기 힘들다, 이러다가 밥 굶겠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지만, 그래도 조금 여유가 되시는 분도 돈 굴릴 데가 없다, 돈이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 투자할 데가 없다,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 주위의 지인들은 그런 말씀을 종종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신문에 보니까 저축은행도 사상 첫 0%대 예금 나왔다. 그러니까 뭐 0.7 뭐 이렇게 나오겠죠. 예금 금리가 드디어 0.9% 뭐 하여튼 지금 대하저축은행이라고 6개월 정기 예금 금리가 연 0.9%로 인하했습니다. 그렇죠? 첫 0%대가 아닐까. 저도 거의 6개월 정기 예금 금리를 0%대 보는 것은 처음입니다, 사실. 저는 좀 일찍 20대부터 예적금을 했는데, 대학 다닐 때부터 적금을 넣고, 일단 만기가 되면 다시 예금을 넣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오던 예금 금리 중에서는 가장 최저가 아닐까. 제 기억이 잘못되지 않았다면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축은행 6개월 정기 예금 금리가 1.7에서 3월 말에 1.5%까지 이렇게 떨어졌다고 합니다. 떨어졌고, 대하저축은행은 특별한 경우였죠. 그만큼 안정성이 있든지 뭐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12월, 그러니까 1년짜리 정기 예금은 2.48%에서 1%대 후반으로 이렇게 되었다. 이런 기사가 지금 나와 있는데, 제가 예전에 오래전에 처음 재테크 공부를 할 당시에, 공부라기보다는 실제 재테크 투자를 할 당시에 특정한 사이트, 다음 페이지 나올 건데, 모네타라는 사이트를 이용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도 예금, 적금 이렇게 하시는 분은 그 사이트를 이용하면 우리나라 전국의 예금 금리부터 해가지고 적금 금리, 기타 등등이죠. 거기에 펀드 같은 경우에 특정 펀드에 내가 매달 얼마를 적금 형식으로 한다라고 설정해 두면 여러 펀드를 각기 다른 정권회사에서 그렇게 가입하고 있으면 거기에 회원가입을 하고 설정을 해두면 한꺼번에죠. 모든 펀드에 대한 수익률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여튼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보면 1억 같은 경우에 연 2.4%, 지금 현재 최대입니다. 국내 저축은행 중에서는 최대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세후 수령액이 얼마인가 하면 1억을 넣었을 때 1억 2,366만 400원입니다. 월로 따지면 19만 7,200원입니다. 그러니까 1억을 은행에 넣었을 때 실제 1년 후에 받는 예금금리는 얼마입니까? 236만 6,400원. 이걸 월로 나누면 19만 7,200원이다 이거죠. 실제적으로는 이거보다 적게 받는 거죠, 월로 받으면. 자, 10억 같은 경우만 10억을 넣었다. 그러면 요걸 근거로 계산하면 200만 원이 좀 안 됩니다. 그렇죠? 197만 2천 원 이렇게 됩니다. 하여튼 실제 요거보다는 조금 더 적을 겁니다. 자, 10억을 넣어가지고 월 200만 원이 안 된다. 제가 볼 때는 퇴직을 앞두신 분들이 있죠. 걱정이 더 많아진다. 그렇죠. 사실 은퇴해서 10억이라는 현금이 있는 사람도 별로 없을 뿐더러, 그렇죠. 현금을 들고 있어 가지고는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다, 이런 문제도 생깁니다. 그렇죠. 그러면 국내 최고 금리 상품, 제가 요게 말씀드린 모네타라는 홈페이지죠. 한번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여기 지금 1년짜리입니다. 1년짜리 국내 최고 저축은행 상품을 이렇게 제가 캡처해 봤는데, 지금 최고가 2.4%입니다. 부흥신협이라고
2.4% 하니까 1000만원 넣으니까 이거 얼마입니까? 23만 6천원. 그럼 1억 넣으면 236만원. 10억 넣으면 2360만원이죠. 근데 보편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한 2% 전후, 1% 후반대에서 2% 이게 맞을 겁니다. 이건 지금 신용협동조합이 대체적으로 그렇고, 그렇죠? 신용협동조합이 대체적으로 이렇고, 저축은행 이보다 낮을 겁니다. 그렇죠? 한번 확인해 보시면, 예를 들면, 여기입니다. 모네타. 그렇죠? 검색하니까 전체를 검색하는 기고 만에 상호저축은행 뭐 이렇게 하면죠. 지금 2.4%, 2.1% 지금 이렇게 되는데 그렇죠. 2%대가 많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 적절하게 이용하면 제가 예전에 거의 한 20년 가까이 전에 그때 이 사이트를 상당히 이용 많이 했습니다. 상당히 편리합니다. 편리하고 하니까 참고로 이용하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부동산은 어떠냐? 부동산은 투자할 곳이 없어지고 돼 있는데 사실 부동산은 지금 투자할 때가 또 마땅치 않습니다. 그렇죠? 아파트 규제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대출 규제도 많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기타 세금적인 부분 규제도 있고 뭐 여러가지 규제가 많이 들어있죠. 분양권도 이제 규제가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파트 특히 아파트 투자 같은 경우는 규제가 많이 들어가지고 조금 큰 재미는 없을 수 있다. 하지만 중소도시는 중소도시 오늘 계산하는데 원주 그 다음에 거제 같은 경우는 뭡니까? 지금 투자들이 몰려와가지고 무피 즉 프리미엄이 없었는데 갑자기 피가 500에서 2000 정도 생겼다. 그렇지만 투자를 특히 불인이 같은 경우에는 유의를 해야 되는 게 정부에서 칼을 빼들 수 있다. 자 이런 신문 기사도 오늘 몇 군데 났죠. 그래서 부동산 중에서 아파트는 규제가 심하다. 그러면 부동산은 당연히 남았는 게 상가나 토지나 오피스텔입니다. 근데 이것은 경험과 지식이 좀 필요하죠. 이제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로또만 당첨되면 건물 하나 살 건데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로또 당첨돼가지고 10억 조금 더 많게 봅시다. 한 20억 정도 있다고 봅시다. 자 20억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이 뭐 건물을 사든지 아파트 상가를 한 2개 정도 사든지 살락하면죠 최소한 1년 정도 최소한 1년 걸립니다. 물론 뭐 성격 아주 독특하신 분은 뭐 한 달 내로 살 수 있겠지만 막상 현금이 20억 있어도 있죠. 건물 못 삽니다. 건물은 아파트 상가, 집합 상가 1년 만에 사는 것은 있죠. 그냥 뭐 모르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 1년 이상, 최소 제가 볼 때는 한 50개 이상은 봐야지만 조금 보이죠. 봐도 뭡니까? 봐도 새롭다. 상가는. 그래서 보면 볼수록 또 상가를 못 삽니다. 그러니까 이성을 보통 20대에 이성을 처음 만나가지고 첫 만남이 잘 안되고 이렇게 됐을 때 세월 흘러가지고 뭐 두 번째 만남, 세 번째 만남 이렇게 보면 처음 만났을 때 몇 번이 있죠. 이성이 좋았다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고 세월이 지날수록 뭡니까? 예전에 처음 봤던 상가가 더 좋아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상가는 알면 알수록 예전에 처음 봤던 상가가 더 그리워집니다. 그렇죠? 또 알면 알수록 상가를 또 못 사고 그래서 제 주위에도 뭐 10년째 심지어 한 20년째 상가 살라고 하죠. 부동산을 기웃거리는 사람도 적지 않겠습니다. 옛날 생각 못 잊어가지고 첫사랑을 못 잊어가지고 아직 결혼하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로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아직까지 건물을 못 산 분도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토지는 제가 볼 때는 어떤 분은 토지가 어렵다 하는데 저는 토지보다 오히려 상가가 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는 뭡니까? 신분제입니다. 계급제죠. 계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선시대에 계급이 있었듯이 토지는 계급이 신분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토지는 딱 보면 자 토지 이용 계획 활용 이론입니까? 딱 보면 이 토지가 앞으로 대성할 토지인지 이런 토지는 평생 사서는 안 되는 토지인지 이런 거를 알죠. 저도 아무것도 모를 때 오늘 지금도 뭐
많이 아는 건 아닙니다만 조금 압니다만은 하도 땅이 갖고 싶어 가지고 있죠. 공매로 저 청송이 있죠. 저는 큰 땅이 갖고 싶어 가지고 공매로 그때 보니까 한 5만 평 정도 되는 땅이 나왔더라고. 5만 평. 5만 평인가 10만 평 되는데 이게 1,000만원에 나왔더라고. 1,000만원. 그죠? 누가 물으면 땅 저 좀 있다. 좀 땅 이야기는 내 앞에 하지 마라. 한 몇만 평 된다. 이거 뭡니까? 대부분 알아주죠. 알아줍니다. 그래서 한 5만 평인가 10만 평 꽤 오래됐는데, 그래서 한번 사고 싶어가지고 지역도 들고 있죠. 차를 타고 갔습니다. 근데 도저히 어딘지 알 수가 없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산이 있으면 있죠. 산이 이렇게 보면 청송 가는 길인데 이렇게 그럼 여기서 올라가려고 합니까? 상당한 시간이 걸리죠.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차를 여기 딱 세워두고 보니까 어딘지를 감이 안 오죠. 자, 이런 땅을 뭐라 합니까? 하늘땅이란 하늘땅. 하늘땅이다, 그죠? 땅은 등기부등본의 소유주는 내 거지만 실제 땅주는 누굽니까? 하늘이다. 하늘이 땅주이다. 이런 땅은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땅은 뭡니까? 자식한테 물려줘도 자식이 별로 안 좋아하죠. 그럼 세금은 나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보통 보면 아주 높은 땅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 10만 평에 뭐 1,000만 원 해도 아무도 안 사죠. 살 리가 없습니다. 뭐 청송이나 양양 그쪽에 있죠. 아주 깊은 산골에 가면 뭐 토끼하고나 살까 뭐 살 일이 없죠. 나는 자연이다 해가지고 들어가 살지 않는다 하면 필요가 없다. 하여튼 토지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뭔가 하면 자기가 좀 귀가 얇다. 그러면 오피스텔 분양하는 사람한테 이제 꼬실 킬 확률이 상당히 높죠. 근데 물론 오피스텔도 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파레토 법칙이 적용되는 게 물론 뭐 상가도 그렇고 토지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만 상가나 토지는 나중에 있죠. 이게 팔자가 상가 스스로 내 팔자를 고쳐줄 수도 있고 토지가 사람의 팔자를 고쳐줄 수 있습니다. 근데 오피스텔이 사람의 팔자 인생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냥 안정적으로 자기가 잘 샀다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수익 들어오는 그게 전부지 잘못하면 돈이 완전히 묶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상가나 토지는 있죠. 여러분의 그 속된 표현으로 이 상가나 토지는 뭔가 하면 이 사람의죠. 사람의 팔자를 바꿨습니다. 팔자,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게 상가 토지입니다. 또 오피스텔은 팔자를 고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안정적인 월세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주식은 어떠냐? 요즘 여러분도 뭐 저는 주식이 잘 모릅니다만은 주식 뭔가 이상하죠. 자, 경기는 지금 코로나 사태로 엄청나게 침체하는데 뭐 그중도 한다 하고 대기업도 어렵다 하고 있죠. 뭐 어딥니까? 중공업 갑자기 생각 나는데 그 중공업도 상당히 어렵다 하죠. 하여튼 지금 뭐 대한항공부터 여행업부터 해가지고 숙박업 거의 경기가 완전히 바닥을 칩니다. 그렇죠? 미국 코로나부터 엄청나게 어려운데 왜 주식만 오르느냐? 자, 이런 궁금증을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할 겁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모든 사회 현상은 다 복합적이지만 가장 큰 요인은 뭐냐? 제가 볼 때 이겁니다. 변동성입니다. 변동성. 그렇죠?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자, 뭔가 하면 가격이 출렁이다. 가격이 출렁이야지 뭡니까? 자, 여기 투자자들이 들어갑니다. 가격이 출렁이지 않고 시간축상에 봤을 때 가격이 변화가 없다. 가격이 변화가 없으면 여기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투자를 하는 순간 뭡니까? 돈이 묶이죠. 근데 가격이 이렇게 출렁인다. 지금 출렁이는 건 어떻게 보면 주식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식으로 돈이 몰리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볼 때는, 다른 지인들이나 전문가들도, 말하는 걸 자세히 들어보면,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뭐, 선반영한다, 어떻다, 저렇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변동성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투자가들이 몰린다. 그래서 주식이 지금, 주식적으로 돈이 좀 몰리고 있다. 그렇죠, 뭡니까? 지금 경기와 주식은 언젠가는 뭡니까? 이게, 수렴한다 이거죠. 경기가 꼬라박는데 주식만 계속 오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식 지금 더하기는 좀 더 좀 무섭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부동산
할 데가 마땅치 않고 주식도 할 데가 없다. 그럼 뭐 됩니까? 자, 돈 굴릴 데가 없다. 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 자, 부동산 앞에 정리했지만 아파트, 분양권, 상가, 토지 마땅히 할 만한 게 없죠. 마땅히 제가 볼 때는 특히 할 만한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보이는 사람에는 경험이 있는 자한테는 뭔가 눈에 보이죠. 제가 볼 때는 자기 총 재산이 만일에 한 1억이다. 뭐 1억 가지고 사실 뭐 산다는 그렇지만 예를 들면 10억 정도 된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투자를 어느 정도 해본 사람은 지금 한 자기 집 포함해 가지고 뭐 한 6억 5억에서 한 7억 정도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어디인가 투자되어 있고 나머지 현금을 그러니까 한 3억 정도 이렇게 들고 기다리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투자를 해보신 분은. 자, 뭐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자, 지금 부동산은 그런 상태고 주식 지금 더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쉽지 않다. 펀드 잘 모르는 30대 같은 경우는 펀드를 많이 했죠. 펀드를 많이 했는데 펀드가 막상 또 수익 나는 것도 쉽지 않죠. 저도 펀드 한때 많이 할 때 20개까지 해봤습니다. 그 모네탁 하는 그 사이트에서 있죠.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별로 있죠. 보통 특파원이 인도에 가서 한 5년 살고 있죠. 이 인도 사회 경제 문화에 대해서 쓴 책이 있습니다. 브라질, 인도, 러시아, 뭐 뭡니까 베트남, 뭐 터키부터 해가지고 각 나라별로 있죠. 뭐 앞으로 경제 성장 전망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쓴 책을 적어도 한두 권 보고 그 나라에 투자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펀드 하는 차라리 예금하는 게 정신 건강에 더 나을 수도 있고 물론 이게 뭡니까 신경 쓰는 만큼 그렇게 큰 수익은 나지 않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주위에 있죠. 펀드나 주식 해가지고 부자 됐다는 사람은 아직 한 사람도 없습니다. 뭐 몇 달이 건너가지고 이렇게 그 부자 됐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제가 확인한 바는 없다. 그러니까 저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사람 중에는 주식회가 부자 됐던 사람 아직 못 봤고 펀드 해가지고 부자 됐던 사람도 못 봤습니다. 그렇죠? 조금 한 몇 프로 예금보다 조금 더 좋은 수익을 얻었다는 정도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달러, 예금 이렇습니다. 자, 여러분은 돈을 어떻게 굴리는 게 맞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세계적인 투자가 이런 사람도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현금을 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현금을 들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 주위에 지금 돈이 좀 있으신 분도 대체적으로 현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금 통장에 있죠. 주로 6개월짜리 아니면 1년짜리죠. 이렇게 넣어놓고 계속 돌립니다. 돌려가지고 지금 좀 때를 기다리는 그런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분 중에 하나가 그렇게 많은 지식이 없는데 보통 보면 있죠. 뭐 SNS나 이런 데 보면 SNS나 카페에서 있죠. 지방 중소도시의 분양권을 사러 있죠. 이렇게 원정 가서 투자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좀 잘하시는 분은 뭐 상관없습니다만 제가 걱정할 것도 아닌데 흔히 말하는 이제 부동산 초보라는 분은 제가 볼 때는 좀 조심을 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좀 투자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지금 돈 굴릴 때가 마땅찮다 해가지고 현금을 들고 특히 예금이나 뭐 아니면 달러 통장에 넣어 놓은 상태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SNS에서 그룹으로 지어가지고 있죠. 중소도시에 가서 뭐 분양권을 산다든지 하는 거는 제가 뭐 감히 하라 하지 마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좀 더 신중하게 한번 더 생각해 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돈 굴릴 데가 없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고 때를 기다리고 있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 가지고 일단은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일단 지금은 현금을 좀 보유할 때 불확실성이 사라질 때까지 좀 조심하는 그런 시기가 아니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